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패널분들 뭐 답을 알고 계셔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좀 달라지는지, 이상한 점이 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가 마트의 계산대입니다. 저 빨간 옷을 입은 분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 지금 계산을 하고 이제 점원들은 뭐 분주하게 계산을 해주고요. 계산을 마무리하고 들고 나갑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시겠죠? 예. 여성분이 앞에서 물건을, 지금 저 여성분이 물건을 사고 그 모서리에 빨간 휴대폰을 놓고 가네요. 예. 그거를 저 남성이 새우깡으로 덮고 계산을 치른 다음에 통째로 그 휴대폰까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과자로 가린 다음에 자기 물건 그냥 쓱 해서 겁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목소리를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CCTV를 분석하니까 마트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차 번호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다. 차종 하고 이제 색깔 분석해서 이제 관내 좁혀가면서 차적조회 해가지고 검거하게 된 사례입니다. 예. 14시 20분, 26분경에 발생해가지고 이제 16시 20분경에 검거했습니다. 처음에 완강히 좀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명백한 이제 하시는 모습을 명백하게 이제 보여드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인정하셔가지고 그래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관내 지역에도 CCTV, 방범 CCTV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예를 들면 방금 전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게 CCTV가 마트에는 있는데 계산대는 엄연히 당연히 있고 한데 CCTV가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되니까 한순간에 이제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이제 좀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냥 놓아둔 스마트폰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죄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김복준 저렇게 그냥 떨어져 있는 내 것이 아닌 거를 그렇게 슬쩍 가져가는 건 뭘까요? 이게 저게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아요. 네, 머리도 근데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분이 흔들이를 알까요? 흔들이 휴대폰 같은 거 저 택시를 내려놓거나 놓고 내리거나 그러면 그거를 불법 수집해 가지고 어느 일정한 그 서울 시내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골목에서 휴대폰에다가 그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정 휴대폰 삽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적당한 가격에 팔아먹는 그 장물업자들을 흔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저 연세 드신 분 머리도 허옇지 않습니까? 저분은 흔들이를 아는 분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남의 휴대폰을 보고 욕심이 난 것 같은데 그 욕심 하나가 그냥 바로 절도범으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저기 손이 가는 과자잖아요. 손이 딴 데로 갔네요. 휴대전화로 손이 갔네요. 그런데 참 모든 계산대에는 저렇게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 봐요.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옆에를 한번 이렇게 슬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좀 살피는 거거든요. 주변에서는 안 봤다 그러면은 나는 훔쳐도 충분히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CCTV가 저렇게 정말 날카롭게 찍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트에서 계산대는 당연히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인터뷰에서 지금 이분이 처음에 잡혔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절도를 한 사람이 처음에 딱 잡았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CCTV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마트 현장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는데 하여튼 뻔한 거거든요. 지금의 과학수사, CCTV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부인해봐야 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깨끗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근데 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고 하면, 저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선처도 해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은 잘 안 시키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으면
아마 구속은 안 되고 이제 벌금형이나 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시고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절도 전과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벌금이 되고요. 조회하면 절도 전과로 나올 겁니다. 발견했을 때 저분한테 얘기를 했으면 뭐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간적인 욕심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냥 있는 휴대전화 그냥 가져가시면 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좀 보겠는데 이 영상은요 1초 뒤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뛰어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꽤 건장해 보이는 남성이 밀어서 넘어뜨리죠. 어떤 상황일까? 홍순민 아나운서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급한 일이 있었나요, 그냥? 친구인가요, 둘이? 그리고 빨간 옷 빨간 뒤에 옷이 보면은 또 뛰어나오고. 누군가가 그림자가 쫓아오는 보여요. 거야. 쫓아오는 예. 거예요. 범죄자가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경찰이네, 저 뒤에. 예. 그래서 달려오던 남성을 넘어 쓰러뜨리는데 야. 근데 김복준 예. 의원님도 운동을 하셨으니까 예. 저 와이셔츠 입으신 분이 조금 운동을 하신 분 같아요. 아니, 건장한데요. 저분은 지금 그 뛰어나오는 뭐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경찰한테 쫓기겠죠? 예. 그 쫓긴다는 걸 알았는데 미리 앞에서 손을 벌리고 뭐 잡을 예, 것처럼 예. 했으면 범인이 요리 빠져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범인은 이제 경계심이 없겠죠? 그냥 뛰어서 지나치는데 갑자기 어깨로 밀어버리니까 벌러덩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쓴 거예요. 저분이 그렇죠. 잡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그냥 무관심한 척 하다가 가까이 왔을 때 그냥 밀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범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덩치 차이도 많이 나긴 하네요. 꽤 건장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뒷모습만 봐서는 거의 김복준 의원님 뵙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잘못 걸린 건데 실질적으로 저 범인이 굉장히 큰 범죄를 좀 저질렀더라고요. 마약 관련 범죄였어요. 예, 마약 관련돼서 지명 수배자니까 A 수배라고 그러면 제대로 뭐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람일 겁니다. A급 수배자니까. 예, A급 수배자니까요. 예. 그런데 김성수 변호사, 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게 쉽지 않은 결단이고 그렇죠. 행동이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렇게 달려오는 것만 봐서는 분명히 범죄자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어떤 흉기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분 보니까 굉장히 재치 있게 그야말로 자기 몸을 잘 보호하면서 수배자를 건강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런 부분들은 좀 우리도 알아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범인이 뛰어올 때 뒤에서 경찰들이 멈춰 이러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들은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고민을 이렇게 한참 동안 하다가 범인이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어깨 스매싱은 날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 48살 범인이 그냥 나가 떨어지래요. 그러니까 혹시 저분 진짜 뭐 미식 축구라든가 뭐 이런 바디 체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은 아닐까. 아니 근데 달리고 있으면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충격을 주면 뜬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축구를 하다가도 그렇죠. 달리는 사람을 뒤에서 슬쩍 건드려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속도가 있잖아요.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깨 스매싱이 들어올 거를 예상했으면 그쪽으로 안 갔죠. 저분이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쾅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또 본인은 자연스럽게 또 갈 길 가시는 것 같아요. 예.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요. 마약 관련 수배자를 잡은 사건입니다.